그거는 로봇 나갈 때 왜냐면은 내가 중복 문제를 안 쓰기 위해서 클리닉을 만들려고 하면 그 원고 문제들이 지워버려. 그래가지고 그걸 되살릴 수가 없어서 그거는 로봇 나갈 때 그대로 다시 줄게. 풀어봤어? 그러니까 진도가 안 맞으니까 로봇 나갈 때 그대로 다시 줄게. 그냥 킵해놨다가. 자 봅시다. 자 다른 교과서도 내가 기억 내 기억으로 그렇게 하는데 이 진화론에 대한 얘기를 자꾸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진화론에 대한 오해 얘기가 나오지. 오해 얘기가 나오지. 진화론에 대한 오해. 걸 반박하는 게 또 나오죠. 자 봅시다. 사람들은 흔히 인간사에서 나타나는 경쟁 구조를 설명할 때 찰스 다윈의 진화론을 언급하곤 한다. 사람들은 흔히 뭐뭐 하고는 한데 사람들은 흔히 뭐뭐 하고는 한다면 뭐를 제시하고 있는 거라고 해? 통념을 제시하고 있다. 보통 글의 첫머리에 통념을 제시하면 어떤 구조를 보이냐면 통념에 대한 반박으로 가는 구조가 진짜 많습니다. 통념에 대한 반박으로 나아가는 구조가 진짜로 많아요. 자,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구조와 불평등의 근은 양육강식과 적자생존의 원리이고 약육강식이라 해야 되나? 약육강식과 적자생존의 원리이고 진화론은 이를 잘 뒷받침해주는 논리라고 생각한다. 이게 일반적인 편견이죠. 덥거나 너무 건조하면 얘기해. 일단은 켜놨어. 자, 여기에 통념이 뭐야? 통념. 진화론에서 약육강식 적자생존을 도출해낸 다음에 이걸로 인해서 뭐가 발생한다? 자, 세상에 존재하는 부조리, 세모, 불평등, 세모. 부조리와 불평등 이런 것들이죠. 자, 약육강식과 적자생존. 그러니까 결국 둘 다 뭐 강한 놈이 살아남는다는 논리 때문에 맨날 그런 얘기하죠. 아유 그래 뭐 핍박을 받는다든지 뭔가 부당한 일이 일어난다든지 해도 뭐 어쩔 거야, 강한 놈이 살아남는 건데 이렇게 정당화하기도 한다는 거죠. 어쩔 수 없지, 강한 놈이 살아남는 걸, 이러면서 체념하기도 하고요. 자, 진화론은 이걸 뒷받침해주는 논리다면 진화론은 이미 사실상 학계의 정설이죠. 학계의 정설인데 이 학계의 정설이 이렇게 타는데 뭐 어쩔 건데 라는 식으로 나온다는 거죠. 자, 사실 진화론만큼 많은 오해를 받은 과학 이론도 드물다. 밑줄 글쓴이의 생각이 중간에서 팩트만 제시하는 듯 하다가 바로 오피니언, 이론으로 의견으로 넘어가는 부분이 딱 이 문장이죠. 진화론만큼 많은 오해를 받은 이론도 드물. 진화론만큼 많은 오해를 받은 이론도 드물다는 게 딱 여기서 글쓴이의 요게 시작되는 거죠. 정확히 딱 글쓴이의 태도가 나오는 거예요. 자, 여기서 그래서 글쓴이 통념에 대한 뭐가 드러난다고 적어두냐면 태도가 드러나는 문장입니다. 통념. 아니 진화론이 약육강식과 적자생존을 얘기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불평등하고 부조리해도 어쩔 수 없는 거야 라는 생각에 대한
반박이 드러나는 거죠. 그치? 자, 많은 사람이 진화에는 우열관계의 바탕을 둔 특정한 방향이나 목적을 향하는 성질이 있다고 해야 한다. 자, 진화론에 대한 오해 적어볼게요. 자, 진화에는 우열관계의 바탕을 둔 특정한 방향이나 목적을 향하는 성질이 있다. 녹화 켜놨어. 이거 나중에 그냥 필기 그거 한번 보라고. 특정한 방향이나 목적을 향하는 성질이 있다. 가장 우리가 진화라는 거에 대해서 가장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오류긴 하지. 왜? 이후의 세대들, 이후의 진화를 거듭한 게 무조건 더 낫다라는 생각, 무조건 더 우월하다는 생각. 자, 즉 세월이 지날수록 생물체는 이전보다 더 훌륭한 것이 되어 생물체의 모습에 이상적인 생물체의 모습이 한 번씩 가까워지며 열등한 존재는 진화를 거쳐 고등한 존재로 발전된다고 여긴다. 자, 진화는 결국 뭐야? 진화된 생물체는 어디서 어디 방향으로 간다 생각하는 거야? 훌륭한 방향으로 간다는 오해가 있어. 또 뭐가 있냐? 훌륭한 방향으로만 가는 오해가 있고 또 열등 존재가 고등 존재가 된다는 오해가 있는 거야. 이게 사실 혹시 포켓몬 디지몬 알고 있니? 둘 다 알아하는 포켓몬 많아. 둘 다 알지? 그치? 포켓몬 디지몬 생각해보면 이게 이런 오해를 더 명백하게 만드는 거지. 왜? 걔네는 진화한 게 무조건 더 세. 무조건 더 우월하고 무조건 더 세거든요. 그래서 진화할래 물어보면 솔직히 포켓몬 스토리에서 피카츄 빼고 다 진화한다 그래. 피카츄 그만은 진화 안 한다 그러죠. 자, 뭐 디지몬은 진화했다가 다시 돌아오지만 포켓몬은 진화해서 그대로 들고 다니죠. 근데 더 훌륭하다. 자, 얼핏 보면 생물체가 진화를 거쳐 단순한 존재에서 복잡한 존재로 미숙한 개체에서 성숙한 개체로 바뀌는 듯 보여. 자, 진화가 발전과 개선을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면 진화가 되는 순간에 뭐든 다 세지고 예전보다 열등한 게 없어야겠죠. 사실 되게 간단한 얘기예요. 이걸 반박하는 방법 하나죠. 진화를 했는데 예전보다 안 좋은 게 생긴다. 그치? 자, 생물체 변이는 우연적인 사건이지만 오랜 세월을 거쳐 누적되다 보면 마치 누군가 의도를 가지고 특정 개체 안에 선별해냈듯이 뛰어난 형질을 가진 생물종이 남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이 문장 묶어주세요. 생물체 변이는부터 있기 때문이다까지. 변이 사례가 누적되어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이게 뭐 내가 생명과학을 배우면서 유전을 배운 사람이 아니라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A 생물체가 A 프라임이 됐는데 A 생물체가 A 프라임이 됐는데 거기서 또 A 프라임에서 A 프라임도 있고 여기서 또 A 프라임도 있고 이렇게 와 분화되면서 진화를 했는데 여기에서 어떤 게 벌어지냐?
누적되다 보면 하도 많아서 하다 보면 여기에서 만약에 진화했는데 열등해졌다. 진화했는데 환경에 더 적응을 못한다. 진화했는데 열등해졌다. 진화했는데 힘이 약해졌다. 이러면서 중간에 오이씨 얘는 살아남고 얘는 죽고 이런 상황이 생기겠죠. 그러다 보면 결국은 살아남는 애들이 환경에 더 잘 적응됐거나 강한 애들일 거라서 그러다 보면 어떤 얘기가 나중에 그걸 쳐다보고 있으면 야 세진 애들만 살아남아 이게 아니고 진화를 하면서 세졌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진화를 하면 당연히 세지는 거구나. 왜 남은 놈들만 볼 테니까 그럴 확률이 더 높죠. 하지만 세모 밑에서 세 번째 줄 끝에부터 두 번째 줄 첫 번째 하지 띄고 만 돼 있죠. 이런 젠자 편집을 이렇게 했는지. 그러면 약하게 변화가 된 것도 진화죠. 그치? 뒤에 나타나면 그냥 진화니까. 사실 그렇지 않나? 내가 과학적으로 잘은 모르지만 우리가 유인원에서 왔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 근데 우리 걔네랑 싸우면 지잖아. 만약에 우월하게만 진화가 됐으면 걔네랑 맨몸 대 맨몸으로 너도 이겨야 하지 않나? 근데 솔직히 우리 모든 동물이랑 싸우면 맨몸으로 싸우면 솔직히 진짜 개발리잖아. 거의 뭐 어항에 있는 물고기 정도 이길 수 있겠죠. 그 정도 될 테니까 그거는 이제 어떤 예시를 줬는지 좀 더 봐야겠지만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넘어갔을 때 왜 이거 본 적 있니? 지 뿌리 지 두개골을 뚫어버리게 진화한 어떤 동물 중에 이렇게 자라 뿌리. 근데 이게 클수록 짝짓기에 유리하대. 그래서 이게 그냥 커져버린 거야. 근데 너무 커져서 얘가 지 두개골을 뚫고 가만히 냅두면 이것 때문에 지가 죽는데 이것만 진화를 해가지고 그것도 이렇게 되는 거라면 애초에 그건 걔는 없어야 되죠. 이것만 진화를 한 거야. 이것만 지나서 지가 죽어. 이건 진화가 아니잖아. 그래서 사람들이 케냐 이런 데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람들이 차 타고 다니면서 이거 깎아주는데 죽지 말라고. 그런 애들도 진하긴 하잖아요. 그렇지? 자, 하지만 이는 생명체가의 진화가 끝이 진화론 핵심이 이거예요. 환경에 더 잘 적응하는 개체가 선택되는 방식. 요거 네모치고요. 선택에만 동그라미. 사실상 진화론의 본질은 환경에 더 잘 적응하는 개체가 선택되는 방식이다. 선택이라는 게 얘가 그냥 환경에 더 잘 적응하면 살아남기 유리할까 불리할까? 당연히 유리하겠죠. 그치? 걔만 남는다는 거. 자, 일어나는 결과일 뿐. 자, 그래서 이게 뭐라고 그러냐? 이게 자연선택이죠. 자연선택이죠. 일어나는 결과일 뿐. 애초에 그런 결과를 염두에 두고 만들어졌다는 뜻은 아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진화론이라는 말을 들으면 약육강식과 적자생존이라는 말을 먼저 떠올린다. 사실 적자생존이나 약육강식이라는 말을 처음 쓴 사람은 다윈이 아니라 동시대 영국 철학자이자 경제학자였던 스펜서다. 허버트 스펜서입니다. 약육강식과 적자생존은 다윈 진화론의 찰스 다윈이 아니라 허버트 스펜서. 당시 스펜서는 인간의 살발달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 생명체의 진화 이론을 끌어들였다. 스펜서는 사회를 하나의 유기체로 보는, 즉 초유기체로 보는 관점을 가지고 있었다. 초유기체가 뭐냐? 자, 사회성을 가진 집단, 그러니까 한 집단을 위해서 움직이는 애들 있잖아. 여왕벌이 있고 여왕개미가 있고 벌들이 있고 개미들이 있고 해가지고 그 집단을 굴러가기 위해서 걔네는 거의
부품처럼 움직이죠. 그렇지? 그런 것들을 사회성 곤충이라고 하고 사회성 곤충이 이루는 집단은 하나의 유기체처럼 돌아다닌다. 그래서 초유기체란다. 사회가 생물체와 같은 특성을 가진다면 사회의 발달 과정 역시 생물체와 같을 것. 요거 과거로 표시해주세요. 사회가 생물체와 같은 특성을 공유한다면 자, if로 걸어둘게요. if 사회가 생물체와 같은 특성 공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사회의 발달 과정 역시 뭐랑 비슷할 거다? 생물체의 발달 과정이랑 비슷할 거다. 생물체의 발달 과정. 이렇게 되는 거죠. 사회가 생물체와 같은 특성을 공유한다면 사회의 발달 과정 또한 생물체의 발달 과정과 비슷할 것이다라고 추론하는 거. 뭐예요? 이게 무슨 설명 방식이에요? 같은 특성을 공유하는 게 있다면 거기에 세부 특성도 같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추론 방식 유추죠. 세부 특성까지도 같을 거라 생각하는 방식 유추죠. 유추. 자, 유추 동그라미, 유추에 따른 논증 유추 동그라미. 유추가 뭐다? 비슷한 특성을 공유하는 두 개의 집단이 있다면, 두 개의 집단 또는 두 개의 예시가 있다면 거기가 가지는 세부 특성도 비슷하다. 요거 유추죠. 즉 생물체가 단순한 것에서 복잡한 것으로 진화했듯이 사회도 단순 구조에서 복잡한 구조로 진화할 것이다. 그리고 쥐가 고양이의 먹이가 되고 저리가 갈매기의 먹이가 되듯이 단순하고 약한 동물은 복잡하고 힘센 동물의 먹이가 되고. 이게 뭐예요? 약육강식이죠. 그치? 약육강식은 결국 여기서 출발했다. 뭐가? 자, 생물체의 진화가 단순해서 복잡이라면 사회도 단순해서 복잡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단순한 것보다는 뭐가 우월하다는 거? 복잡한 게 우월하다는 거. 그러면 여기서 출발한 게 뭐다? 그러면 약하고 단순한 건 강하고 복잡한 게 잡아먹는다라는 얘기죠. 자, 사회적 약자는 권력과 힘을 가진 이에게 늘 수탈당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를 펼쳤다. 그리고 이를 적자생존과 약육강식이라는 말로 압축해냈다. 이렇게 스펜서에 의해 다윈이 주장한 생물학적 진화론은 인간 사회의 변화 과정을 설명하는 사회 진화론으로 확장되었다. 자, 뭐가 먼저 있었다고요? 생물학적 진화론. 다윈이 갖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스펜서가 이렇게 이것들을 집어넣으면서 어떻게 됐다? 이제 사회 진화론이 나오게 됐다. 자, 근데 그러면 다윈이 만들어 놓고 진화론은 이미 나왔고 그 뒤에 스펜서가 한 건데 갑자기 야 이거 다윈이 이랬다라고 한 이유는 뭘까? 자, 애초에 스펜서가 말했던 약육강식과 적자생존이란 말이 어째서 다윈이 말한 것으로 왜곡되어 알려졌는지는 알 수 없대요. 다윈은 자신의 책 어디에서도 약육강식에 관해 이야기한 바 없다. 요거 따로 대괄호 해주세요. 그러면 여기서 진화론이 받는 오해라는 건 누구의 진화론이라는 건가? 다윈의 진화론. 다윈의 진화론은 이런 말을 한 적이 없다. 근데 통념으로 다윈이 했다고 오해를 받는다라는 거죠. 그렇지? 자, 적자생존이라는 단어 역시 종의기원 초기 판본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 종의기원 제5판을 찍을 때쯤에야 다윈은 스펜서가 말한 적자생존이라는 단어가 자신의 이론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여 이를 채택해
비슷비슷할 뿐이다. 자 그러면 정리해보면 양극강식이라는 말은요, 다윈은 끝까지 말한 적이 없다는 거죠. 적자생존이라는 말은 다윈에서 스펜서로 간 게 아니라 스펜서가 먼저 말하고 다윈이 나중에 썼다는 거예요. 그치? 자, 이전에 다윈이 진화론에서 사용한 주요 단어는 자연선택, 동그라미. 자연선택이라는 말만 원래 오리지널리티가 누구한테 있다? 다윈한테 있다. 자, 자연선택만 다윈이 오리지널리티가 있다. 자, 그래서 봅시다. 사실 다윈이 주목한 지점은 생물체에 일어나는 변이의 다양성이다. 변이의 다양성 메모하고 별 하나 주세요. 그러면 자, 여기 있는 약육강식 적자생존은 결국은 누구 오리지널이다? 스펜서 오리지널이다. 자, 다윈이 얘기한 건 자연선택과 변이의 다양성이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통념에서 뭘 부숴놓은 거예요? 이게 부숴놓은 거지. 약육강식과 적자생존 얘기하면서 이들이 다윈 얘기를 먼저 하면 안 된다는 거죠. 특히 유성생식을 하는 생물체는 암수 유전자를 섞어야만 후손에 낳을 수 있는 특성상 조금씩 다른 자손이 낳는다. 그렇죠? 유전적 변이죠. 지가 다윈이 응. 자연 선택이라는 말을 만들었다고 할 수 있어요. 그쵸? 다윈이 자연선택이라는 개념과 자연선택설을 가장 먼저 얘기했다. 이거는 맞는 얘기. 적자생존은 스펜서, 다윈이 야 누가 그러니까 이런 소리죠. 야얘 뭐냐 내가 종교교원을 이렇게 해석하다 보니까 스펜서라는 애가 적자생존이라는 말을 썼더라고. 그래서 나도 여기에 한번 써봤어. 이 느낌인 거죠. 다윈은 자연선택은 확실히 다윈 오리지널이죠. 자, 오케이 적읍시다. 그럼 뭐죠? 왜 무성생식이라면 뭐니? 단세포생물들 여기서 그냥 지몸에서 뚝 떼서 내 자식이에요 하는 애들은 나랑 다를 수가 없죠. 그지? 내 몸에서 뚝 떼가지고 얘가 내 자식입니다 하면 나랑 다를 수가 없어. 근데 암수가 만나가지고 뭐 알을 낳든 새끼를 낳든 하면 조금씩 달라져야 되죠. 그치? 왜? 그냥 이론상으로도 50 갖고 와서 새로 100 만들어야 되죠. 그치? 나의 반, 배우자의 반 그래가지고 새로 만들어야 되죠. 자, 이 자손은 각자 환경에 기대어 살아가기 시작하는데 그 가운데서 주변 환경에 조금 더 잘 적응한 개체는 살아남아 자신의 유전자를 후손에게 물려줄 가능성이 커진다. 주변 환경에부터 커진다까지 밑줄 칠게요. 주변 환경에 조금 더 잘 적응한 개체는 살아남아 자신의 유전자를 후손에게 물려줄 가능성이 커진다. 밑줄. 이게 인간의 개념에서 보면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되게 당연한 얘기예요. 주변에 만약에 주변 환경에서 잘 적응 못한 애들은 야생에서 어떻게 되니 그대로? 죽어. 죽으면 어떻게 후손에 남기냐? 그지? 그래서 더 잘 적응한 개체가 다음 후손 남기고 암수가 만나서 1, 2, 3을 했는데 1 가고 2 가고 3이 만약에 암이고 다시 여기서도 암수가 만나서 1, 2, 3이 1이 적응했다. 얘가 수다. 그럼 또 적응한 애들끼리 만나서 또 이렇게 해서 적응한 애들이 남고 이런 느낌인 거죠. 자, 초기에는 이 변이로 인한 차이가 거의 눈에 띄지도 않지만 오랜 시간 동안 변이가 쌓이게 되면 어느 순간 눈에 띄는 차이가 나타나게 되고 이것이 그 생물종의 특징으로 자리를 잡게 된다. 그렇죠? 이러면서 만약에 암수가
얘가 수로해서 가고 해서 만나. 그래서 또 A, B, C 해서 또 얘만 살아남아서 다른 애랑 만나. 그리고 또 살아남아.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얘 유전자가 만약에 얘 유전자가 가가 있다. 가라는 특성이 있다. 얘도 결국 살아남은 애는 가라는 특성이 있다. 그럼 얘는 가 특성이 더 강하겠죠. 그지? 여기서 가에서 갖고 오고 가에서 갖고 오고 그럼 또 여기서 살아남은 게 가다. 그러면 나중에 가라는 존재는 엄청나게 큰 거야 되겠지. 그치? 가을에 가신 놈이 살아남고 다시 가을에 가신 놈이랑 만나서 가을에 가신 놈이 낳고 거기서 또 가가 더 잘 마련되는 놈이 살아서 이러다 보면 종의 특성이 된다는 거죠. 뭐 물갈퀴 이런 것도 마찬가지겠죠. 처음에는 그냥 조금 더 여기 붙어 있는 애들이 수영 잘해가지고 먹이 잘 해가지고 살다가 나중에 그런 애들끼리 만나면 더 잘 붙어서 나오고 나중에 거의 물갈퀴 하나가 되고 이런 게 그래서 이 종에는 물갈퀴가 있다 이렇게 돼버린다는 거죠. 다윈은 이러한 변이가 쌓여 점차 환경에 더 잘 적응된 방식으로 변화한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자 사실은 결과적으로 보면 무조건 우월한 방식이라는 게 존재하지. 무조건 우월한 방식이라는 게 존재하죠. 그렇지? 어떤 게 더 효율적이다 과학적으로 보면 무조건 더 나은 방법이라는 게 존재해요. 근데 그러면 의도가 누가 있어서 여기처럼 의도가 누가 있어서 창작을 했다면 의도가 누가 있어서 창조 뭐 이런 걸 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다른 방향으로는 가면 안 돼. 만약에 물갈퀴가 살아나는데 더 유리하다면 갑자기 여기 그냥 손이 뭉툭해서 하나로 이렇게 붙는 선택지가 살아남아 있으면 안 되죠. 왜? 물갈퀴가 좀 훨씬 효율적이니까. 근데 어떤 데서는 얘도 어찌됐든 물을 잘 헤칠 수 있으니까 살아남아는 있다가 얘랑 붙어가지고 나중에 뭐 못 먹어서 죽을 수도 있겠지. 근데 그래서 이 말이 그거예요. 하지만 더 잘 적응한 방식이 오로지 한 가지 방식뿐이라고 말한 적은 없다는 거예요. 내 손이 너무 떨어져 있더니 물을 가르기 너무 어려워가지고 물을 가르기 어려울수록 먹이를 잘 못 먹으니까 많이들 죽더라. 그러면 어떻게 뭐 요렇게 돼서 살아남아 본 애도 있을 거고요. 태어나기를 요렇게 태어나서 살아남아 본 애도 있을 거고 요렇게 태어나서 죽은 애도 있을 거고 여기에 물갈퀴처럼 살짝 여기가 그냥 커가지고 좀 더 살아남은 애도 있을 거고 그런 느낌이죠. 그치? 그러다가 나중에 세월이 너무 쌓이면은 얘도 좀 도태돼서 가면은 우리가 남는 거는 물갈퀴만 이렇게 점점 생겼나 보다라는 오해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중간에 다른 애들은 너무 세월이 흘러버리면 안 보이니까요. 자, 그래서 봅시다. 오히려 자연 선택의 다양성에 대해 더 많은 주의를 기울였다. 이건 뭐야? 이쪽에 한 종류 가만 살아남는 게 아니라는 거죠. 사실은 보면 여기에 뭐 대문자 A라는 유전자 가진 애도 살아남아서 이렇게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대문자 A라는 유전자를 가진 애들도 가 유전자 가진 애들처럼 이렇게 살아남아서 하고 또 어디서 이렇게 딱 여기서 분할되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너무 긴 시간이죠. 너무 긴 시간이겠죠. 지구 자체로 보면 너무 긴 시간일 테니까 나중에 보면 가만 그냥 여기서 바로 가 유전자로 진화했나 보다 이렇게 오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자연선택은 어떻다? 한쪽으로 가는 게 아니고 어떻다? 다양하다는 거예요. 자,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다윈은 변하는 생명체가 환경에 더욱 잘 적응하기 위해서 번식 행위를 통해 우연히 이루어진다. 우연히 동그라미. 다음 자손 때는 더 먹이를 구하기 쉽게 해주세요 해가지고 짜잔 하고 나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과정에 어떤 외부의 힘이 개입하여 작용하지 않으면 모든 생명체는 우연이 없다 라고 썼다. 자, 다윈의 글을 그대로 인용한 거예요. 다윈의 글을 그대로 인용한 거예요. 이건 다윈의 글을 그대로 인용하죠. 왜? 따옴표 따고 라고라고 했으니까. 그치? 다윈의 글을 구체적으로 인용 밑줄
너희들 구체적이야. 그럼 뭐예요? 진화론에 대한 통념 중에 뭐 반박한 겁니까? 진화를 하면 무조건 훌륭한 방향으로 가고, 그리고 열등에서 고등으로 가고, 발전과 개선을 내포하고 있다. 이런 인식을 다 반박하는 거죠. 야, 그냥 우연히 일어난 거야. 그리고 우열이 없어. 우열이 없다 그러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치? 우열이 없다 그러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야. 이걸 반박하고 있는 게 크죠. 열등에서 고등, 이게 우월한 존재고 이게 열등한 존재인데 열에서 우로 가는 그딴 게 없다는 거죠. 왜? 우열 자체가 없다고 했다고. 당연히. 그쵸? 이걸 어디에서? 약한 것이 강한 것보다 열등하면 강자가 약자를 짓밟아도 좋다는 뜻은 담겨있지 않다. 다윈은 다양한 생물종을 관찰한 뒤 생물체를 있게 한 원동력은 환경에 적응해 얻게 된 다양성 동그라미. 결국은 뭐다? 다양성. 세종 버스들 뒤에 보면 뭐 다양성은 힘이 세다 이런 표를 붙이고 다니더라고요. 캠페인처럼. 다양성을 존중하자는 거겠지만 진짜로 다윈 때부터 얘기됐다는 거야. 뭐가? 다양성은 힘이 세대. 다양성은 힘이 세대요. 자, 다윈이 획일성보다는 다양성에 더욱 주목했으면 다윈 핀치라는 별명으로 잘 알려진 갈라파고스 핀치에 관한 연구에서 끌려서 드러난다. 가장 유명한 다윈의 연구죠. 갈라파고스 핀치에 관한. 1835년 9월 남아메리카 에콰도르의 서쪽 해안에서 1000km 떨어진 곳에 있는 갈라파고스 제도에 도착한 다윈은 이 섬에 서식하는 핀치를 통해 매리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다. 갈라파고스 제도에는 모두 13종의 핀치가 서식하는데 이들은 크기나 습성 등은 비슷하지만 부리의 모양은 천차만별이었다. 졸라게 다양하다는 거죠. 이들 핀치는 저마다 독특한 부리 모양을 가지고 있는데, 자, 독특한 부리 모양 네모하시고요. 주로 먹는 먹이 동그라미에서 화살표 해주세요. 독특한 부리 모양. 자, 갈라파고스 핀치. 심지어 각기 다르다는 거죠. 각기 다르다는 거. 뭐예요? 주로 먹는 먹이의 종류가 달라서. 예를 들어 나무 껍질 안쪽에 숨어있는 벌레를 잡아먹는 핀치는 단단한 나무 껍질 속에 부리를 밀어넣고 벌레를 찍어 올리기 요리한 긴 주사바늘처럼 생긴 부리를 가지고 있고, 처럼 뭐 직유 또는 비유의 방법을 사용해서 우리한테 머릿속에 떠올리게 해주죠. 왜냐면 우리 핀치 사실 다 보여주지 않았으니까. 견과류나 씨앗을 주식으로 삼는 핀치는 그 단단한 껍질을 부술 수 있는 튼튼하고 강한 지렛대 모양의 부리를 가지고 있었다. 갈라파고스 제도에 사는 13종의 핀치는 모두 부리의 모양이 달랐고 그 부리들만큼이나 그들의 먹잇감도 달랐다. 뭐예요? 적응을 통한 뭐가 생긴 거니? 다양성이 생긴 거지. 그지? 적응을 통해 뭐가 생긴 거야? 다양성이 생긴 거야. 적응을 통해 다양성이 생긴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봅시다. 다윈은 다양한 핀치의 부리 모양과 먹이의 관계를 관찰한 결과 13종의 핀치는 원래 하나의 종이었으나 오랜 세월 저마다 처한 환경에서 가장 능률적으로 구할 수 있는 먹잇감을 찾는 동안 다양하게 변하였을 거라고 생각했다. 오케이, 그럼 뭐예요? 발전과 개선, 훌륭한 방향으로만 가는 거 아니고 특정한 방향이나 목적을 향해서 하나로 바뀌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지? 한 종에서 저마다 다르게 이렇게 13종으로 분화했다는 것 자체가 되게 다양하게 뿌려졌다는 거. 그지? 되게 다양하게 뿌려졌다.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핀치들이 하나의 우수한 종으로 통합되는 종이 아니라 여러 개의 다양한 종으로 쪼개졌다는 것이다. 우수한 종, 세모, 다양한 종, 동그라미. 어딘지 모르겠다면 여기입니다. 밑에서 네 번째 줄이고 하나의 우수한 종, 세모, 다양한 종, 동그라미.
그러면 처음부터 계속 꾸준하게 반박하고 있는 게 뭐니? 야, 우수한 걸로 가는 게 진화가 아니야 라고 하는 거죠. 우수한 걸로 가는 게 진화가 아니야 라고 처음부터 계속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일반적에 쭉 얘기하고 있죠. 우수한 것이 진화가 아니다. 진화가 우수한 쪽으로 일어나는 건 아니다 라고. 또한 이들의 먹잇감이 구하기 쉽고 찾기 쉬운 한 종류로 모이지 않고 다양하게 세분화되었다는 것 역시 주목할 만하다. 자, 섬에 사는 거잖아, 제도면. 근데 단 하나만 먹고 모든 종이. 어떻게 될까? 개체수가 줄겠죠. 먹는 놈만 사는 거니까. 그치? 근데 저마다 남의 먹이 침범 안 하고 누구는 나무 껍질 있는 거 먹고 누구는 견과류 쪽에 먹고 이래. 그러면 안에 있는 것 중에서 서로 침범 안 하고 공존할 수 있겠죠. 만약 13종의 핀치가 모두 한 가지 먹잇감에 집착했다면 어땠을까? 뭐요? 가정을 통한 전개예요. 이거 있는지 없는지 많이 물어봅니다. 가정을 통한 전개. 가정을 통한 내용 전개 있는지 없는지 많이 물어봅니다. 소술 방식 이런 측면에서 많이 물어봅니다. 자, 가정을 통한 전개 있다는 거. 아마 먹잇감이 부족했죠. 갈라파고스 제도에서는 핀치의 수는 훨씬 적었을 것이다. 그러나 13종의 핀치는 각자 처한 환경에 따라 작은 곤충, 큰 곤충, 날아다니는 곤충, 나무 껍질 안쪽에 숨어있는 곤충, 딱딱한 씨앗과 부드러운 열매들 종마다 다양한 먹잇감 비추. 종마다 다양한 먹잇감 비추. 그건 뭐예요? 생존을 위한 선택인 거지. 공존을 위한 선택인 거죠. 그지? 그래서 같은 먹이사슬 안에서 종끼리 경쟁할 필요 없이 제한된 서식지 안에서 더 많은 수의 핀치가 살아갈 수 있었다. 이처럼 진화의 가장 큰 무기는 다양성의 증가다. 진화의 가장 큰 무기는 다양성의 증가다. 미추. 자, 진화의 가장 큰 무기는 다양성의 증가다. 요걸 좀 짚게요. 쌤. 응? 네. 학교에서 그 쌤이 이 그 먹는 먹이가 부리 모양에 영향을 줬다 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한 개체가 있으면 이게 진화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 다른 부리 모양. 그 유성생식을 하니까. 그렇지. 근데 그러면 부리 모양도 결국 랜덤으로 나타나잖아요. 아, 무슨 이게 뜻이에요? 타종이랑 그치 13종 중에서 굳이 동종 교배를 안 할 테니까 네, 너 말은 해봤는데 어. 뭐긴 바늘이 나올 수도 있고 아, 주사 그치. 빠져서 생긴 애가 아니면 뭐 두꺼운 애가 나올 수도 있고. 그치? 걔네들이 그럼 태어난 부리 모양에 맞게 밥을 먹은 거 아닐까라는 거? 네. 그러면은 먹이가 부리 모양에 영향을 줬다는 거 아니지 않나요? 그러게 이게 불이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다. 왜냐면 다윈이 갔을 때 불이 모양이 그랬는데 걔네가 그걸 먹고 있었으니까. 그치? 이 글에서도 그거를 그대로 받아들인 거죠. 왜? 야, 쟤네 먹는 것 따라 불이 모양이 진화했나 봐. 근데 생각해보면 여기서 아까 유성생식은 그렇게 됐으니까 이게 동종교배라는 전제를 깔아야 되네. 그치? 나무 쪼아 먹는 애들은 나무 쪼아 먹는 애들끼리 생식을 해가지고 나무 쪼아 먹는 애가 나온다면 그건 진화가 맞지. 근데 나무 쪼아 먹는 애랑 견과류 부숴 먹는 애가 만나가지고 그럼 이제 랜덤인 거지. 그럼 얘는 뭘 먹을까? 이런 게 또 나오겠네요. 그렇게 같은 핀치라서 그럴 수 있겠군요. 요거는 뭐 다윈의 이 글에 대한 비판적 읽기를 할 수 있겠네요. 그런 쪽이 되면 너가 유성생식을 했지 않느냐. 유성생식에서 유전적으로는 랜덤이다. 근데 갈라파고스 핀치 13종이 각각 지들끼리만 동종교배를 한다는 증거가 있냐라는 얘기를 해야겠네. 밑에 진짜 다윈의 연구 노트로 알고 있는데 저기 이 그림들은
선후관계에 문제가 있겠지만 결국 뭐 그렇게 생각해야겠네요. 유성생식을 했는데 어쨌든 한 종목이를 선택했겠죠. 얘네도 자손도 한 종목이를 선택했을 텐데 지 부리에 맞게 먹었을 수도 있지만 결국은 어느 쪽도 먹지 못하게 된 애들은 또 살아남지 못했을 수도 있겠죠. 내가 나무 쪼아 먹으려고 하는데 이씨 내 부리는 나무에 들어가지가 않아. 견과류도 못 쪼개져. 그럼 얘는 가야지. 그렇게 생각해서 일단은 그를 받아들이는 게 괜찮겠네요. 왜 오른쪽에도 교과서 한쪽을 밀고 있어. 그치? 무조건 먹이에 따라서 부리 모양이 바뀌었다. 근데 그것도 좀 이상하긴 해. 생각해보면 뭘 먹을지 선택을 한 다음에 그걸 바꾼다? 그러면 자손에게도 뭘 먹을지 하나로 선택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은 깔리는 전제가 동종교배라는 거죠. 그치? 깔리는 전제가 동종교배여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한다 그랬으니까 좋은 지적인 것 같아요. 그러게 생명과학 쌤한테 물어봐야 되나? 자, 자연계에서 이러한 예는 무궁무진하다. 자, 일단 진화의 가장 큰 무기 다양성이죠. 심지어 누군가에게는 쓰레기일지라도 이를 활용할 줄 아는 다른 누군가에게는 귀중한 자원이 될 수 있다. 소의 배설물이 쇳덩구리에게 더없이 훌륭한 먹잇감이 되고 악어의 이빨에 끼인 찌꺼기조차 악어새에게 일용할 양식이 되는 동물의 모습을 보면 오로지 타인의 지발바에만 살 수 있는 잠깐 약육강식과 적자생존의 논리는 생태계에 대한 모독으로 느껴질 정도다. 이처럼 생물체는 다양성의 증가라는 방식을 통해 저마다 자신에게 적합한 자원을 쓰고 자리를 차지하면서 무리 없이 살아간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글이 길어서 끊었다 갈게요. 글이 길어서 좀 끊었다 갈게요. 일단 칠판은 남겨놓고 끊었다 갈게요.